는요, 이것도 오늘 중요한 이슈인데, 야권 비례연합정당 오늘 합의를 냈죠. 그래서 다음 달 3월 3일에 그 창당한다고 오늘 합의를 했는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야권 이게 제대로 합의가 될까? 왜냐면 제가 소개도 했지만 통진당의 후신인 그 진보당이 민주당한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잖아요. 지역구에 15석, 또 어디에서는 10석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아일보는 15석이래. 지역구 15석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그런데 또 당했어. 이 기레기 새끼들한테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당해버렸어. 진보당은 10석, 15석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요구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진보당이 10석을 요구했다. 어디서는 15석을 요구했다. 그런 전혀 근거 없는 기사들이 나오는 거야.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저도 이거 보고 분노했거든요. 저는 진보당한테 되게 호의적인 사람인데 이거 보고 분노했어요. 미쳤구나 이것들이. 오냐 하니까 끝이 없구나. 저도 분노했으니 그냥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 얼마나 열받았겠어.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민주당 몰빵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몰빵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볼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지금 진보당 너네 미쳤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통합 같은 거 잘 안 되게 하려고 이것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요구 안 했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야권 비례연합정당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우선 이 세 개 정당, 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서로 이제 합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합의하면서 다음 달 3일 날 그 창당한다는 거죠. 창당.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다고 합니다. 비례정당으로. 근데 어떻게 합의를 봤냐? 우선 앞에 연석회의에는 용해인이 대표로 나왔지만 용해인은 사실은 기본소득당으로 나온 게 아니죠. 여기는 새진보연합, 그러니까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하고 같이 새 진보연합 하지 않았습니까? 새진보연합. 곧 대표로 온 거고, 여기 윤희숙, 그 진보당 대표가 온 거고, 어떤 글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윤희숙을 국민의힘 윤희숙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희숙이 여기 왜 있냐 하면서 진보당 꺼져라 막 그러는데, 진보당 윤희숙과 그 국민의힘 윤희숙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난 깜짝 놀랐어.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막 정치 얘기 막 하는 사람인데, 정치 고관여층인데 국민의힘 윤희숙과 진보당 대표 윤희숙을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진보운동을 오래 했던 그런 사실은 시민운동가이면서 또 사회활동가인 윤희숙 씨고, 그 국민의힘의 윤희숙은 그 뭡니까? 여기 거기 어디 있었죠? KDI에서 있었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인간이에요, 진짜. 그런 인간인 거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오늘 중요한 결정이 났지요. 왜냐면 비례 몇 명 줄 건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역구 단일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나 깜짝 놀랐어. 민주당이 그동안 사무리가 주장해 오던 대로 그대로 지켜줘, 그대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저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비례해서 민주당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비례해서 한 10석 정도, 10석. 10석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는 정당들한테 배려해야 된다. 물론 이거 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10석 이상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10석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같이 비례 연합했던 정당들한테 준 의석이 2개예요, 2개. 기본소득당 하나, 시대전환 하나. 2개밖에 안 줬어.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본인들도 사실은 비례 연합에 대해서 뭐 준 위성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난번 같이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10석만 챙겨라 말했는데 진짜로 요번에 한 10석 챙겼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선 진보당한테 3석 그리고 새진보연합한테 3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뭐 공동으로 4석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민주당이 갖기로 했는데 사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한다는 게 결국은 민주당으로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 10석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순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순서는 그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뭐 하나씩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뭐 앞번호 뒷번호 하기로 했는지 퐁당퐁당 하기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제가 그런데 이거 보고 놀란 거는요.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주기로 했어. 지역구에서. 지역구 다른 지역은 다 그냥 후보 단일화 경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내가 보고 놀랬어요. 아니 왜? 왜냐면은 비례해서 진보당한테 3석 주는 건 많이 주는 거거든요.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전 3석이나 줄지 몰랐어. 한 2석 정도 줄지 않았지. 2석 정도. 그리고 사실 그리고 새진보연합 안에는 지금 정당이 3개가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한 4석 정도 주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진보당한테 3석이나 더군다나 지역구도 단일화로 함께 하기로 하면서 울산 북구는 아예 진보당으로 그냥 주기로 했어요. 진보당으로. 지금 울산 북구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울산 북구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진보당 같은 경우 그 윤종호 의원이 있어요.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한 번 했죠. 한 번 했고 요번에 하면 재선입니다. 재선. 울산 북구는 윤종호 후보로 단일화 하면은요 당선은 100%예요. 100%. 울산 북구가 워낙 세요. 세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단일화만 되면은 무조건 진보가 이겨. 무조건. 울산 북구에서 지는 경우는 언제야? 그 후보 단일화 안 됐을 때 그때 지는 거예요.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울산 북구가 지금 여러분 현역 의원이 누구예요?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누구냐면 이상원 의원. 여기는 현역이야. 현역 의원이고 지금 재선 의원이고 지금 3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의원 평가에서 더군다나 하위 20%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는 지금 열받지. 현역 의원이고 지금 3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이 울산 북구를 진보당한테 준다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뭡니까? 컷오프야 컷오프. 야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해. 그래가지고 지금 탈당하겠다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탈당하더라도 어차피 탈당하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원 의원으로서는요 억울하지요. 왜냐면 이상원 의원과 이 윤종호 의원은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이 지역에서 계속 둘이 싸워왔어. 계속.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지난 2016년에는요 민주당의 이상원 후보가 윤종호 당시 무소속이었거든요. 무소속한테 양보했어요. 경선해갖고 진 것도 아니야. 16년도에 이때 왜냐면 욕 많이 먹었거든요.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진보가 엄청 센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때 뭐 울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구 의원들 뭐 다 졌어. 다 지른 바람에 욕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진짜 이상원 의원이 통 큰 양보 했어요. 그때 이상원 후보가
울산의 야권은 대등한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비롯해 울산시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다 졌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은 야권을 위해 가지고 양보했어. 양보해서 윤종호 의원이 무소속인데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그 이후에 이상헌이 와갖고 이제 당선이 된 거지. 윤종호가 중간에 낙마하면서 재보궐로 들어와가지고 당선이 된 건데 요번에 또 윤종호한테 양보하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열받지요, 진짜. 열받지요. 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저는 원래 계속 주장하던 게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비연합정당 할 때 민주당을 좀 양보해서 통 크게 해서 진보 진영이 좀 의석수를 크게 가져가자, 그런 입장이었거든.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너무 심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라버리지? 현역 의원을. 그냥 경선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지역구를 양보할 거라면 비례 의석을 3석이나 줄 필요가 없거든요. 뭐 3석이나 줘?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의 진보정당한테 엄청나게 양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와, 난 놀랬어. 진짜로 이거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양보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양보를 많이 했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어딥니까? 새진보 연합한테 좀 더 양보가 낫지 않을까. 근데 물론 새진보 연합하고 진보정당하고는요, 격이 달라요, 사실. 같은 격은 아니야. 왜냐면 새진보 연합은 우선 지역구에 낼 수 있는 후보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내봤자 표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진보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역구 한 70군데 이상 후보를 내거든요. 70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70군데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진보당 같은 경우 70군데의 후보를 내는데 그중에 다 알다시피 전주 울, 강성희 후보가 이미 있죠. 전주 울. 그리고 의정부 울의 김재현. 그리고 관악을의 이상규. 뭐 그런데도 사실은 당선은 힘들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경남 창원, 성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진보당 후보들이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다 나가면 민주당한테 좋지 않지요. 좋지 않아요. 진보당도 전국적인 지지율은 1%밖에 안 나오지만 특정 지역구에서는 지지율이 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차원이 달라. 새진보 연합하고 진보당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진보당한테 의석수를 많이 배려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더군다나 지역구를 하나를 아예 줘버렸잖아. 이럴 수가 있나? 제 걱정은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딴 데서 걱정이에요. 딴 데서 걱정. 우선 뭐 전주 울 같은 경우, 전주 울은 지금 경선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주 울이 강성희 후보가 재보궐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직이가 중간에 나가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후보 안 냈고, 후보 안 낸다고 하니까 민주당의 임정엽 씨가 탈당한 다음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강성희가 됐단 말이에요. 강성희 된 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정식적으로 안 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번에 낼 거란 말이야. 누가 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성윤도 준비하고 있죠. 이성윤 나가면 또, 만약 이성윤이 그 민주당 배지로 나가면은 강성희 후보 쉽지 않죠. 어렵지.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말썽은 아니지만 뭐 강성희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경선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하고 그 진보당의 문제야. 민주당의 제 생각에는 아까 북구 하나 내주고 나머지는 경선해갖고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약속으로 무조건 다른 지역은 무조건 경선하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민주당이 다른 곳에서는 경선으로 우리가 다 이기기 때문에 진보당 표 막을 수 있다.
진보당 이탈표, 진보당에서 따로 나오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의석수 하나 주는 걸로 막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뭐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전투력이 있어요. 전투력이. 사실 진보당 같은 정당이 원내에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 지난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말한 정당 없었죠. 한 군데도.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그 문재인 대통령 다 공감하는 건데 감히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런데 진보당이 들어오면 사실은 굉장히 과감한 개혁 이슈를 막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에 저는 들어와갖고 활동하는 거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보당을 응원하는데 그래도 요번에 비례를 3석을 주고 지역구를 하나 주면은 우선 4석은 확보해. 4석은 확보인데 야 대단히 많이 밀어준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제가 하나 걱정은 뭐냐면 사실은 새진보연합이에요. 새진보연합에 지금 의석수를 몇 개 줬어요? 3개 줬는데 만약에 3개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이 하나씩 나눠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새진보연합을 누가 이끌고 있냐면 용해인이 이끌고 있죠. 기본소득당. 얘네들이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얘네들이 우리 똑같이 한 명씩 날아갔자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요? 우리 2개, 너희 둘이서 하나 나눠 먹어.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젠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지. 사실 그거 뭡니까? 그 이준석 같은 경우, 이준석이가 제3정당 표방할 때 그게 뭡니까? 양당 정치, 양당의 정치 폐해를 우리들이 타파하고 제3당 정치 하겠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하나 나와갖고 하는 짓을 보세요. 완장 산 다음에 지금 이낙연한테 하는 것들, 배복주한테 하는 거 보면은 3당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나쁜 거 배워와서 또 나쁜 짓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만약에 용해인이 진짜로 본인이 처음 말한 것처럼 새진보연합 연대할 때 했던 그 취지를 정말 생각한다면은 3석 똑같이 하나씩 나눠가지면 돼. 그럼 나중에 되게 좋은 게 원내 진입했을 때, 이 원내 진입했을 때 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석수가 하나만 있어도 원내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내 정당들이 민주당과 함께 진보 개혁 이슈 막 이끌어가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상임위, 만약에 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한 10명 있죠? 그럼 10명이 상임위마다 하나씩 들어가갖고 그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다 한번 지켜보세요. 3석을 과연 이 세 정당이 하나씩 제대로 배분해가지고 서로 연대를 하면은 이 새진보연합은 굉장히 훌륭한 연합인 거고, 3석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라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그때는 진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가 얼마나 큰데요. 이거를 양보할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용해인 좋아하지만 용해인이 개인이 아니잖아. 이 뒤에 정당이 있잖아. 아마 여기서는요. 아마 이 둘들이 이준석이가 세밀에 이낙연 쫓아낸 것처럼 아마 용해인 당에서는 개리같이 했어. 그냥 기본소득당하고 또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셋이서 그냥 할 걸. 괜히 내가 너무 빨리 새진보연합 만들어가지고 괜히 했네. 아마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마음이거든. 같이 안 해도 됐거든. 민주당이 어차피 사회민주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딱 우리는 원내정당, 원내에 들어와 있는 현역 의원이 있는 정당하고만 하겠다. 딱 모두 박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용해인이 두 정당 같이 안 했으면은 그냥 기본소득당이 3개 가져가는 거야.
물론 이렇게 안 했는데도 세계를 졌을까? 그건 모르는 문제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용해인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지금까지 용해인이 쌓아놨던 이미지라든가 이런 참신함, 개혁적인 거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야. 본인이 엄청나게 협력 정치,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거 강조했는데 의석수 하나 늘리겠다고 만약에 의석수 우린 2개 주고 나머지는 사회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에 날아가시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기본소득당이 지금 4년간 쌓아놓은 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에 날아갑니다. 정치는 이렇게 얄팍하게 하면 안 돼요. 넓게 보고 해야지.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잘 선택해서 여기 주도권이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 교섭단체를 위한 연합 정당을 만들면 돼요. 연합 정당. 합당이 아니고 합당할 필요 없지. 우리나라는 의석수가 20개가 있어야지 교섭 아닙니까? 교섭이 되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의석수 19개와 의석수 20개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선 정당 보조금이 다르고 정당 보조금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목소리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 많거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소수당들이 의석수 확보한 게 몇 개냐면은 지금 진보당 4석 그리고 새진보연합 3석 7석이죠. 7석에다가 조국신당이 몇 석으로 만들어질까? 저는 아무리 못해도 5석, 6석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13석쯤 되네. 거기다가 사실은 이준석 신당까지도 그냥 반윤 연대로 생각한다면은 이준석 신당까지 합쳐가지고 교섭단체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교섭단체 대표를 누가 할 거냐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옛날에 박지원하고 어디죠? 바른정당이었나? 거기 같이 해서 이 교섭단체 만든 적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정의당하고 같이 했잖아. 그래서 노회찬하고 박지원하고 원내대표를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도 괜찮죠. 네, 하여간 그런데 웬만하면 이준석하고는 하지 않고 진보 진영에서만 20석에 나오면 좋은데 그거는 생각처럼 이렇게 쉬울 것 같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비례연합정당 합의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어요. 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했다. 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양보를 많이 하면은 총선에서 지역구 대선 때 나쁘지 않죠. 잘한 거라고. 반면에 정의당은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정의당은 진짜로. 정의당에 들어왔으면은 또 복잡해지는 거지. 정의당에 안 들어와고 다행인데 정의당 입장에서는요. 여기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였거든. 무조건. 지금 민주당은 되게 좋지요. 민주당의 속내는 정의당의 비례에 안 들어오고 지역구만 같이 단일화하는 거. 그게 민주당도 원하는 거였거든.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비례 들어와라 그러는데 지네들이 녹색당 눈치 보느라고 안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니야. 안 들어오면서 지역구만 함께 하자. 민주당은 완전 땡큐죠.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잘 된 거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정의당이 망하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짓이 이 망하는 짓만 하는구나. 정의당은 끝났어요 이제. 잘 됐지.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한테 최대한 손을 내밀었으니까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안 한 거 아니야. 민주당이 아예 처음부터 정의당을 안 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손 내밀었고 충분히. 근데 저기서 분명히 비례 안 하고 지들이 거절하고 연합정당 이거 지역구만 같이 하자 하니까 민주당에서 오케이 같이 하자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그 연합정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거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연합 그 지역구 연합이라든가 비례 연합 관련해 갖고는 아주 나쁘지 않게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2번째 이슈였습니다.